3페이지 제7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에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장소는 개발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2번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도시군가로 하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하여 쓸 때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도 도시군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죠. 그러하다 그래야 돼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인 계획관리에도 일정한 면적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 증류도 이 조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거든요. 또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 하는 지역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이 끝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로 보이잖아요.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로 지정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세 가지로 앞쪽에서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세 가지로 앞쪽에서 암기라고 그랬죠.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정택 10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올리면 공부 하나만 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정택 10년. 무슨 말이냐? 정비관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택지발주구에서 택지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의무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미만이면 임의적이고요. 세 번째, 녹지에 있던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적이 있다. 근데 그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의무로 지정하고요. 미만이면 임의적입니다. 이걸 달달달 애워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게 떠나야 돼요. 알겠죠? 시가 뭘까? 어디? 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그래서 시가와 주로 지정되어 있었던 장소 해제됐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의 조그마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딱 좋은 면적이다 봐서 꼭 지정해라 이렇게. 미만이면 임의죠.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녹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경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면 조그마한 신도시를 계획으로 만드는데 딱 좋다. 그래서 지정해라 이겁니다. 미만이면 임의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 10년이 지난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랬더니 정택이 나와야 돼. 이건 도시개발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인가? 150%죠.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를 해주지만 건폐는 150% 이내까지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바로 문제 1번이 기다리고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둘 이상이 포함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내용은 박스 안에 봐봐요. 지구단위 만들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박스와 같은데 그 중에 2번하고 4번 박스 안에서 이걸 둘이라고 해요. 둘 이상을 꼭 포함시켜야 돼. 알겠죠? 나머지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포함시키고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때 필수 포함령은 달달달 기억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배치 의무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필수 포함능이고 나머지는 이미지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인데 답은 1번인 것이고요. 1번은 임의적 포함사항이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됐나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 지역 내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고 지정 목적이요.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이겁니다.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그 장소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대지 안에 부설청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지구 단위로 야 여기선 부설청 굳이 설치할 필요 없어 라고 주차장 설치균을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몇 번까지 완화해 줄 수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어려운 숫자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완화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 4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아까 했어. 맞고 2번 이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느냐. 3개 1km.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3개 1km. 그리고 마지막에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세 간데가 완전히 틀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거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또 입지 규제 최소구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장 맞고요. 5번요. 아까 했죠. 정택 10년 이게 또 올라야 돼요. 뭐라고? 정택 10년은 지정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반복되고 있는 거 통과하고 쭉 넘어가시면 바로 8번이 나올 거예요. 8번.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적에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 도시적 예어지라는 것은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는 크게 도시적 그리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이때 이쪽은 도시적 안쪽이라 하고 도시적 내라 하고 도시적 내 이쪽은 도시적 예허지역이라 해요. 알겠죠? 밖의 지역 도시적이 아닌 지역 예허지역 또 비도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쪽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가는 문제예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을 꼭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가능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지정 가능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계획과적의 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개발 진흥주가 지정됐다면 그 속에다도 바로 위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치 요건.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된 곳, 폐지하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으로 대체하려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먼저 1번 지모면 자 도시적 예후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한 건폐활동 완화 규정이다. 틀린 그렇게 되는데 1. 당해 용도적 개발 징조에 적용되는 건폐 아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에 이렇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도시적 내에 지정됐던 도시적 예허 지정됐던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라고 용도는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때 완화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건폐는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150% 이내까지만. 초과하면 안 돼요. 용도는 얼마까지만? 200% 이내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도시적 내에는요. 때로는 건축물로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줄 수 있어.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20% 이내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높이는 도시적 내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고 120%까지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높이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높이 완화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체크하겠는데요. 2번은 맞죠?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봐봐요. 조금 전에 건축물 높이자는 어디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역 안에 있는 땅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역이 안정해서는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가 도시역에 지구단에 꼈고요. 그랬으니까 문제가요. 도시역에 이쪽에서 지금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쪽에서만. 도시역에서만. 이해돼요?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도시역에의 용도지에서는 높이자는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120까지 완화해 주시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역일 때만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고? 도시적 내일 때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봐보세요. 이 계획관리계 지금 도시적 여지역에 계획관리계 있어요. 이렇게 계획관리. 계획관리계 있고 그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해 주느냐?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 무엇을 만들어서? 지구단위를 3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 내용에다가 야 여기 아파트 쳐도 돼. 연립택 건축해도 돼.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정해서 그 제한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맞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획관리적인 도시적 예외적에 정된 개발 징조 내에 지구단위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죠. 이 계획관리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연립택 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도시역에 봐보세요. 도시역 예외지역 중 계획관리적의 개발 진흥조가 정됐다. 계획관리 속에 개발 진흥조가 정됐고 그 속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가지고 지구단위로 아파트 연립택 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계획관리적이 아닌 도시역 밖적인 곳에 개발 진흥조가 정됐고 그 속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연립택은 건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연립택은 무슨 지역에서만 허용하느냐? 도시적 예외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5번 보면 계획관리지역 예외지역 그랬으니까 이것은 허용할 수가 없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허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어디에서만 허용한다고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자, 그걸 좀 생각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자, 1번 보시면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함재 나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갔다. 그때 허가 신청서에다가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지면적, 건축물 건축을 할 것 같으면 건축물 연면적 이런 것 그리고 사업기간을 적어서 신청해서 허가 받아갑니다. 이때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올 때 부지면적을 개발행위 하려는 부지면적을 7,000제곱미터 이렇게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부지면적 기재서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그 준공 마치겠다라고 사업기간을 정해서 근데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간 정해서 바로 허가를 받아왔어요. 허가 받고 나서 이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또 변경 허가 신청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문에 하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거든요. 근데 이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다 변경허가 받느냐? 아닙니다. 경미한 상업 변경은 그냥 변경합니다라고 허가권한테 변경 통지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건은. 어떤 것을 경미한 거로 생각하면 되냐? 이 부지면적을 허가받았던 부지면적을 축소하려고 그래. 이 정도만 개발행위하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부지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기간을 10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단축을 하고 그래. 이렇게 앞당긴다, 줄인다. 이럴 때는 경미한행위로서 변경 통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봐봐. 허가 받을 때 여기까지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허가 받은 후에 이렇게 더 키운다. 3천년부터 더 키워가지고 예컨대 1만을 밀라고 한다. 이럴 때는 면적 늘렸죠. 확대했죠. 이때는 확대를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가능해. 병역허가 받아야 돼요. 병역허가. 그리고 이 기간을 10월 30일까지 준공 마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 기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역허가.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죠.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 면적 체크. 바로 5% 범위에서 확대할 때는 못 받아야 돼.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변경허가 받아야 되죠. 축소할 때는요. 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변경 통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 1번 틀렸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자,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요. 이런 개발행 허가 대상이지만 이것을 바로 허가 받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 준비해서 건축법 따라 제출하면 돼요. 건축법 따라 제출해서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고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마치면 건축법 따라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토교법상 중검사 받은 걸로 간주해서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5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2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문제 2번 보시면 개발행 허가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니까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볼래요? 허가받은 개발행의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그때는 병역허가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토지병은 이것은 경미한행위요. 농민들을 보호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받아야 한다. 받지 아니한다. 3번 이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건공 토토토물이죠. 그것다 써봐.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가 건공 토토토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 건축부터 물건을 쌓아야 되는 게 알죠. 이런 6가지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인데 그런 행위가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미지정지라고 해요. 미지정적이 있다 봐보세요. 여기 봐봐.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미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정적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할까요? 아예 미정적인까지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건축물 건축이 금지될까요? 자연환경 보존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자 건축할 때는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을까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될까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일지라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이 국토협상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 냈다. 그때 기희 환경적 계획서를 첨부해서 내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 받았던 허가권자께서는 기희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붙여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때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 듣고 조건 붙여서 허가를 낼 수 있고 이때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그자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총 공사비 20원까지 예치할 수 있죠. 다만 개발행위자가 국주공이면 면제됩니다. 예치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일 때만 예치게 한다. 그래 4번 틀렸죠. 허가 원칙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그래야 되죠.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1차적으로 각각의 용도적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하되 총 면적은 그 두 가지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도적에 허용되는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해보고 넘어가서 보면 어디가 나오냐? 문제 4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 보세요. 문제 4번을 보시면, 문제 4번을 보시면 개발행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중요해요. 1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4번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그따 줄 거 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그따 줄 것이고 그게 바로 도시군객사업입니다. 그래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3개 있어요. 그래 뭐가 있느냐?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비사업. 좋습니다. 이렇게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3가지 모두 다 도시군가격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개법, 이것은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 3가지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건공토토투물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건공토토투물 할 때는 허가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번 이 도시군계획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가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 여기는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토서 조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중검사 받아야 됩니다. 중검사는 무엇과 무엇은 중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검사 받을 필요 없는가? 토지 분할을 마쳤다. 물건을 쌓아둔 행위를 했다. 그때는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 밑에 해설의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그걸 여러분께서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해설을 꼼꼼하게 자기 것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을 볼까요?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 그따 포인트 잡아요. 4번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까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격이 지정되면 뭐 하려고 지정하냐? 3년에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지구 단위 맞게 구체이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미관도 개선하고 토지 기능을 증식시키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자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안에 편입된 땅주들이 개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면 이 지구 단위 맞게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땅이 있다면 우리들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에 몇 년 동안 1차로 제한하냐?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허가 제한을 함에 있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함에 있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약자로 뭐라고 기하고 계십니까? 도지기. 뭐라고요? 도지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까 개발행 허가를 바로 내주게 되는 허가권자는 조건부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기희 환경적 주체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이행 보증을 총 공사 20원까지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했죠. H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행 보증을 할 때 보증이란 말은 국지공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지공. 공적 주체에게는 보증이란 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인공이니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5번. 5번은 뭐가 키포인트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옆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통운사 이네들이 개발행위 할 때는 바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6번이 나오죠. 6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나오는데요. 자, 이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약조 뭐라고? 도지기. 뭐라고요? 도지기. 그래서 저기 디귿, 도, 리을, 지, 미음, 기, 도지기 이렇게. 일본 기업과 디귿은 최장 3년이죠. 최장. 제한기간 최장 3년이고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기는 원칙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이 성장 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작년에 출제됐던 건데 성장 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바로 거기다 보전 유보 용도하고 그다음에 보전 용도 이렇게 써놔요.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지금 개발행 건축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급하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변경해주고 그 건축물의 그 규모를 좀 완화해서 성장을 시키되 관리를 하겠다 해서 수립하는 것이 성장관리방안인데,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 지역은 유보용도 땅하고 보존용도 땅에서만 수립을 해요. 그래서 천국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힘차게 개발해서 시가화를 시켜야 된다는 시가용도. 시가용도는 도시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말해요. 여기를 시가용도로 합니다. 이 시가용도 지역에서는 바로 시가용도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미 주상공적으로서 계획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요, 바로 녹지역 보면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가 보존도의 땅이고,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은 바로 유보용도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개발인가 막 적법절차가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지금 도로, 공원 이런 기반 설치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반서 설치, 정비, 변경하되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규모도 제한하고 성장을 시키겠다 해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성장 관리방안은 이런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하고 계획관리적, 보존,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이 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죠.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주거적인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넘어가시고 78페이지 78페 보면 개발 밀도 가륙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가륙이요. 자, 1번 보면 개발 밀도에다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금 보면 개발 밀도 안에서는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단도 얼마까지 강화 적용되는가? 50% 맞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네요. 2번 이 개발 밀도 관리 유정되고 난 다음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한다가 틀렸어요.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 그렇습니다. 즉시 틀렸고 3번은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이 구역의 명칭 변경을 하든 지정을 하든 뭐 하든 이 구역에 대해 뭔 일을 할 때는 지방도시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요하지 아니한다가 틀렸고요. 4번 이 개발 밀도는 주로 기개발지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지정하고 그래서 4번은 공업적으로서 맞아요. 공업적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가 틀렸어. 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틀렸죠. 특강, 특특, 시장수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지정권자는 지자체의 특광특특시장소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오른쪽도 보셔서 이 기반시설 부당이 나오는데 이 기반시설 부당구역은 자 1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4개 있어요.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것다 줄 것이고 그게 밑에 땄어요.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 그렇게 써놔.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 문제 1번 기반시설 부당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것다 줄 것이고 이걸 딱 써놓으시면 그 내용을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막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 집중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때문에 빨리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서 구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의 특광특특시장소는 이 기반시설 부당을 꼭 지정을 해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냐? 법령의 재정 개정이 있게 되어서 행위자니 완화해야 되죠. 첫째, 1번,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자니 완화된죠. 그리고 그 3번, 개발행위라의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지역 곤란한 지역은 이것은 개발 밀도 관력을 정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이 틀렸어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지역이 되죠. 4번은 개발행 허가 건수가 바로 20% 이상 증가 맞습니다. 5번 인구 증가를 20% 이상 높은 지역 이 말이 키포인트니까 받으십시오.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으로서 바로 기반시설 설치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봐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많네요. 지문들이.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애의지역에만 정합니다. 내의 지역이 아니라 애의지역.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 2번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의 최대 얼마까지 강화되냐? 50 맞고요. 용적률이. 3번 주거지역이 됐던 밑에다 또 써봐. 상업지역이었던 공업지역 세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그 기반시설인 그때 기반시설은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예요. 이런 용량이 부족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입니다. 또한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능률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력도 무엇으로 지정될 수 있냐? 개발 밀도 가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우리가 토지 가지고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 중축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해서 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어요. 틀렸죠. 물납이 가능합니다. 토지로 납부를 물납이라 하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과하고 나머지 반복되면 통과. 넘어가시고 한참 나오면은 83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83페이지 5번이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해서 1번 보면 아까 했죠.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정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반시설은 7가지 정도 암기해야 돼.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그렇죠.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죠. 자, 그래 대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아까 했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아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기간 원래는 1차적으로 3년 제한하고 아차면 1에 2년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중앙도시 심을 거친다 틀렸어요. 지방도시는 심의 자체도 필요 없고요. 중앙도시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곳이 되면 그 안에 기반시설 언제까지 설치해 들어가도 하겠다라는 기반시설 설치를 1년에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다 하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 요청은 해지를 간주해 버립니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그 6번 하나 풀고 넘어갔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몇 가지 정도 암기라고 7가지. 그 중에 대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도시 군계 시설 사업이 나오죠. 도시 군계 시설 사업 파트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허용되지 않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지방공사 지방단위 사업 시행자로 지정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에 그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수조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2번 이 실식의 인가를 낼 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해. 이때 조건은 기희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 내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장이 너무 넓다.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겠는데 너무 넓다. 그러면 올해는 1 사업시행주 나눠서 내년에 2 사업시행주 나눠서 보상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비 준비해서 사업하면 되죠. 이렇게 2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진행한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허용되는데요. 이때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를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그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도의사는 도의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시행자가 피청구인이 아니에요. 행정심판을 내가 제기한다 그러면 내가 행정심판 청구인. 그리고 그 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그려야 돼요.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쭉 넘어가면 90페이지가 나올 91페이지 9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 국토개법령의 규정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시범도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자체장의 의견도 드려야 한다. 맞습니다. 2번은요. 국장이 직접 시범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 드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다수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 4번 이 국장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식인가를 취소하려면 실식인가 취소, 청문 꼭 시해야 됩니다. 청문을 시한다 그 말은 세 가지는 꼭 청문 실시 대상이에요. 실식인가 취소, 개발행 허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거 세 가지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5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사는 도시군기본격과 도시군관리기기 국가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한다는 경우 그 국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사가 국장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냐? 틀렸어요.
도사는 자기 밑에 사람이 시장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 국장도 바꿔 이렇게 하냐 안 돼요. 야 저 충남 도사 야 계룡시장도 바꿔 옥청수도 바꿔 변경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문제 1번 보죠. 이 국토개법령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그 말인데 청문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3개 있습니다. 그것다 써놔요.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3개. 넘어가서 몇 개요? 3개. 반드시 무슨 처분을 해야 되냐? 취소 처분. 청문을 꼭 실시할 처분은 일단 취소 처분이 꼭 보여야 돼. 취소가 안 보이면 청문 대상 아니에요. 근데 취소도 이제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찾아야 되죠. 그래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3가지를 앞쪽에서 봐두세요. 이 말 외우지 못하면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 취소, 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인가 취소, 행정청의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꼭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 대표 문제 기출문제인데 이건 참고로 풀어보시고 넘어가세요. 94페이지 제2장 도시개발법령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령하고 그 도시 및 주간 정비법령을 할 테니까 혹시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 좀 풀어보십시오. 자,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